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통합고용세공제를 좀 보겠습니다. 기존에 말이죠, 고용증대세공제하고 사회보험료세공제가 있었죠. 자, 이거하고 통합고용세공제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예, 그걸 갖다가 오늘은 큰 틀을 한번 잡겠습니다. 큰 틀을 보고 가시죠. 자, 일단은요, 고용증대세공제는요, 조특법 29조의 7, 그리고 통합고용세공제는 조특법 29조의 8입니다. 요 바로 뒤에 23년도부터 새로 만들었습니다. 자, 23년부터 새로 들어왔는데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은요, 보시면요, 29조의 7 고용중개세공제, 그 다음에 30조의 4 사회보험료세공제, 그 다음에 29조의 3 1항, 자, 경력단절 여성세공제, 30조의 2 정규직 전환세공제, 29조의 3 육아휴직 복귀자세공제. 어휴, 복잡해. 이 5개의 법을 갖다가 우리는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주 익숙하죠? 예, 고용증대 사회보험료세공제,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요 밑에 거는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정규직 전환세공제, 요거 야매로 말이죠, 꼼수로 가끔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 세 개는 잘 쓰지는 않는데, 이게 하도 5개의 법이 중구난방으로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죠? 모든 사람이 복잡하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좀 하나로 모으자, 한 군데에서 관리하자. 그래서 이제 통합이 등장합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요, 요거 경력 단절 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세공제, 이 세 가지는 이제 폐지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고용증대세공제와 사회보험료세공제는 이 법이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24년도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개는 이제 졸지에 난민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럼 이 세 명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통합고용세공제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특법 29조의 8을 통합고용세공제라는 이름으로 2023년도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이 5개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 여성,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기본공제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통합고용세공제 안에 이게 전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규직 전환과 육아휴직 복귀자는요, 이 두 가지는 자, 추가공제라는 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니네들은 자, 추가공제 여기에 있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안내방송을 더합니다. 경력단절 여성은 자, 기본공제로 오세요.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 막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안내방송을 한 번 더 합니다. 청년 그룹으로 들어오세요. 자, 우리 고용중개세공제 할 때 청년과 청년 외로 구분했잖아요. 그리고 청년 그룹에는 29세까지 청년, 그리고 60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청년 그룹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경력 단절 여성도 이쪽으로 오세요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어쨌든 기본공제, 추가공제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이 5개의 법을 갖다가 하나로 쫙 이제 만들었다, 그죠? 언제부터? 2023년도 귀속분부터. 자, 그러면요,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이걸 보겠습니다. 자, 29조의 8 통합고용세공제. 자, 기본공제죠. 여기 칸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회보험료세공제는 안 적었어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세공제 경력단절 여성 기본공제죠.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추가공제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통합고용세공제를 이제 이루고 있죠. 그럼 2023년도부터는 자, 이걸 적용하면 됩니다. 통합고용세공제를 적용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만약 이걸 적용하면요, 요 위에 있는 거는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중복 적용은 안 됩니다. 따라서
요걸 적용하면 통합고용세공제를 적용하면은 요거는요 사용하시면 안 되죠. 요거가 여기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된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걸 적용 안 하면은 23년도 요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아유 나는 뭐 통합이고 뭐고 나는 머리 아파 기존에 하던 그대로 갈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이게 훨씬 더 큽니다. 따라서 이걸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2023년도부터는 생각할 것 없이 통합고용세공제를 적용하자. 예.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제 머리에 촥 들어옵니다. 일단은요. 지금 2024년 3월 달입니다. 자, 법인세 신고하죠. 무엇을 2023년 귀속분을 지금 신고하고 있죠. 즉 2023년 1년 동안에 생긴 매출과 비용을 다 집계해 가지고 24년 3월 달 법인세 그리고 5월 달에 종소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세 공제는 2018년도부터 언제까지 적용을 합니까? 2024년도까지 적용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요 지금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23년도부터 통합고용세 공제가 등장했죠. 얘는 25년도까지입니다. 23, 24, 25년도 이 3개년을 적용한다. 그리고 25년쯤 되면은 또 연장을 하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 23, 24년도가 고용증대 사회보험료세공제도 지금 적용할 수 있고 통합고용세공제도 적용할 수 있죠. 겹치죠. 그래서 이때는 택1입니다. 선택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고용세공제를 2023년도부터 적용을 하고요. 요 두 개는 이제 적용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걸 적용 안 하고 나는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적용할래. 그것도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권장사항은 2023년 귀속분부터는 통합으로 하는 게 좋겠다. 예, 이게 결론이죠. 자, 그 다음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23년도에 이제 통합고용세공제를 적용합니다. 즉 1차년도 세공제입니다. 1차년도 세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자 700만 원 공제 받았어요. 옛날 고용경제 세공제. 22년도에 700, 1차년도 세공제, 2차년도 세공제 이렇게 받은 상태에서 23년도에 청년 외가 한 명 늘었으니까 1차년도 세공제. 자, 통합고용세공제는 청년 외는 850입니다. 수도권. 그럼 850을 1차년도 세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차년도, 3차년도 세공제는 그렇습니다. 바로 이때 받았던 거, 즉 요거 옛날 법을 적용해서 공제받았던 걸 그대로 2차년도, 3차년도 세공제 이렇게 받으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2023년도는 1차년도 세공제는 무조건 통합고용세공제를 적용하고 2차년도, 3차년도 세공제는 기존의 법에 의해서 발생한 2차년도 세공제, 3차년도 세공제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같이 섞이게 됩니다. 23년도 신고서부터는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럼 이제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느냐? 크게 한 3가지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증대 기존에 고용증대세공제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통합고용세공제는. 따라서 고용증대세공제, 사회보험료세공제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은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바뀐 게요. 자, 조특법 29조 8 통합고용세공제는 일단 청년 나이가 바뀌었습니다. 얼마로? 34세. 기존에는 29세죠. 34세로 바뀌었죠. 청년. 그렇기 때문에 23년도는 생각할 것도 없이 통합고용세공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바뀐 거. 자, 청년 그룹에는 자,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이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오죠. 그렇죠.
경력 단절 여성이 경단녀가 여기에 추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경단녀가 청년하고 똑같은 그룹에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경력 단절 여성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한 명 늘었다 그러면 똑같이 한 명당 얼마 이렇게 공제를 받으면 된다는 거죠. 자, 34세 경단녀 추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자, 세 번째는요. 뭐 금액입니다. 공제 금액. 중소기업인데 수도권입니다. 그러면은 청년 등은 과거에는 1,100, 지금은 1,450, 350만 원 늘었죠. 그다음에 청년 외에는 700에서 850, 150 늘었죠. 자, 여기서는요. 요거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사회보험료세액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450, 850은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세액 공제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적용하고 또 사회보험료세액 공제도 또 계산하고 그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중복은 안 되죠. 이 금액은 모든 게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사회보험료 계산해 보면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이걸 갖다가 이거 하나로 적용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자, 이제 지방입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자, 1200에서 1550, 770에서 950. 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액 공제 금액이 바뀌었다. 이게 세 번째. 이게 전부예요. 끝입니다. 바뀐 게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식을 이제 보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새로 이제 이게 등장했는데요. 요걸 보시면요, 좀 더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상시근로자, 그 다음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그리고 청년 외 이렇게 구분되죠. 이건 똑같죠, 옛날하고. 그런데 청년 등의 구성 내역이 청년, 그죠? 이제 통합은 34세까지. 그 다음에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요,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 수, 그죠? 이건 작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죠. 올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수가 올해 한 명이면 그냥 한 명 적으면 되고, 육아휴직 복귀자가 올해 한 명이면 또 여기 한 명 적으면 되고, 이렇게 작년하고 비교하는 게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고, 이거 보시면요, 기본공제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기본공제. 그래서 이게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 요거. 정규직 전환하고 육아휴직은 기본공제 아니에요. 이거는 추가공제로 갈 겁니다. 요게 기본공제입니다. 청년, 그리고 청년 외.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년도 세액공제 계산할 때 공제 금액이, 그렇죠. 수도권과 수도권 밖 보시면 금액이 훨씬 크죠, 이제. 금액이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금액이 올라갔다는 거. 이렇게 바뀌었고, 마지막에 추가공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요, 자,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이 두 가지는, 그죠? 추가공제로 가겠죠. 그래서 정규직 전환자가 한 명이다 그러면은 1 곱하기 1300. 그 다음에 육아휴직 복귀자가 한 명, 1 곱하기 1300, 합이 26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세액공제 전체 합계는요, 1차년도 세액공제, 2차년도 세액공제, 3차년도 세액공제, 그리고 추가공제, 요거 추가공제까지 합친 걸 이제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의 고용정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는 24년도까지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3년부터 25년도까지, 따라서 중복되는 게 이 두 가지 있다.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런데 선택은 23년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을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2차년도, 23년도 1차년도 세액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2차년도, 3차년도 세액공제는 과거에 받았던 걸 한 번 더 받자. 이건 과거에 받았던, 이 법에 따라서 받았던 걸 한 번 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이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기본 개념 5개의 법을 갖다가 이제 하나로 축약했다. 한 군데 모았다. 그죠?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은
이제 바뀐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적용을 할 수 있고 2023년도는 볼 것도 없이 통합고용세공제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